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ITQ 인터넷 기출문제 4월 B 유형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제 기출문제 한번 띄워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풀 때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온라인 답안 시스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ITQ 인터넷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고, 수험자 성명은 전 항상 제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볼게요. 2015 6789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 이것도 이제 수험표 뽑을 때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수험 번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내 PC 문서 ITQ 이 폴더에 그 답안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ITQ 답안 파일 양식에는 이렇게 답안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인터넷 답안란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 B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수험 번호가 아까 2015 6789 성명은 이영준. 자,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의 수험 번호와 성명을 기준으로 인터넷 답안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ITQ 폴더 015 6789 이영준 인터넷. 자, 다 저장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1번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인터넷 최신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이제 해설 자료 먼저 이제 한번 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인터넷 윤리 유형입니다. 각 30점, 두 문제 60점.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검색이 보통은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항상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특성,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안전 수칙, 이런 중학교 도덕 교과서나 아니면은 흔히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지식 수준으로 먼저 풀려도 그러니까 이미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ITQ 인터넷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문제를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한번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특성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이나 통합 검색 중에 이제 관련된 거를 잘 찾아보면 되는데요. 지식인에도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사이버 공간 특성 4가지: 익명성, 개방성, 공유성, 비대면성. 자, 문제를 사실 살펴보시면 익명성, 사이버 공간이니까 익명성이 맞겠죠.
익명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2번 현실 도피. 뭐 사이버 공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느낌이라기보다 초현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도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비대면성. 당연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SNS 등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4번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인데, 엄격한 가치 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엄격한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경우에 사실 이제 엄격한 어느 정도의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규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스마트폰 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스마트폰 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네요. 자, 1번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2번 란에 있네요. 자, 문제 보면서 해설합니다. 자, 단말기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지 단말기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자, 이 내용은 여기 있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구매 시 설치되어 있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면 보안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 자, 여기 보시면 10번에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라고 하는 수칙이 있는데요. 3번 란과 조금 배치가 되네요. 그죠?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면 보안 기능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이 이야기인데요. 3번이 옳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4번까지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켜놓는다. 자, 5번 란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등. 그렇죠? 정답은 3번. 네. 이처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찾으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문제들이면 정말 찾기가 쉬운데요. 정확하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럴 때는 이제 상식으로 최대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인터넷 윤리 문제의 경우에 사실 이제 60점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윤리 문제라, 그러니까 문제 1번, 문제 2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조금 이제 뒤쪽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 370점이고요. 문제 3번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드라마나 어떤 이제 영화제 문제가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 3번의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쪽에 좀 시간이 남았을 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경우에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거 그 최근에 이제 영화배우 윤여정 씨께서 그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하셨죠. 이거 이제 시사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시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제나 어떤 이제 수상 관련된 거는 네이버 수상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 수상 정보 이제 전체 보기.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작품상 드라마. 그럼 이때 그 페이지에 이제 굉장히 활자가 많은데 이 내용을 되게 쉽게 찾기 위해서 제가 컨트롤 F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내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작품상 드라마 수상작은 여기 이제 블록 설정이 되어 있는 맨 위에 블록 설정이 되어 있는 노매드랜드 3-1은 정답이 4번. 이제 제가 깜빡했는데 1번은 4번이고요. 2번은 3번이고 3-1번은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외국어 영화상 3-2번은 외국어 영화상이네요. 자, 이제 그 윤여정 씨가 출연하신 작품 미나리. 네, 미나리 몇 번인가요? 3-2번은 미나리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각본상 바로 밑에 있네요. 메뉴에 Trial of the Chicago 7. 네, 보기에서 5번에 있네요. 자, 이제 이게 미니 문제가 3개가 있는데 개당 10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당 1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출을 여러 번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어떤 영어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예전에는 ISBN이라고 해서 이제 그 출판 번호 관련해서 이제 찾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는 수고로움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우선은 문제 3번은 이렇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경우에 일반 검색 2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4번, 5번 일반 검색 2 문제가 각 50점, 총 100점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따고 들어가야 되는 100점이니까 상당히 이제 배점이 크죠. 문제 4번의 경우에는 항상 그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용을 하고 이제 URL 주소 복사 후 붙여넣기가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번은 어떤 통계청 또는 기상청 날씨누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먼저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블러블러블러블러. 자, 여기서 제가 이제 3줄 이상 되는 어떤 이제 ITQ 인터넷 문제에서 항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항상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인지 검색하시오.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문제는 검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찾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핵심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인지 검색하시오, 이런 말들을 이제 찾아보면 힌트가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 처음 나온 개념이고요. 또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3차원 가상 공간.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3차원 가상 공간. 스노우 크래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눌러보지 않아도 이제 검색내 결과로 뜨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한번 지식백과로 다시 재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정답은 메타버스고요. 이제 URL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항상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제 4번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의 경우에 기상청 날씨누리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기존의 이제 기출에서는 거의 이제 1강수량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영동 지역에는 많은 폭설이 내렸다. 1강수량 급값을 경신하였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별로 문제를 해석하는데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상청 수원, 그러니까 이 뒤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기상청 수원 유인관서에서 관측한 2021년 3월에 가장 많은 1강수량을 검색하시오.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상청 날씨 누리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 날씨 누리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메뉴 탭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 관측 기후 탭으로 들어가서요. 아마 육상 과거 관측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 문제의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수원 유인관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21년 몇 월입니까? 3월. 좋습니다. 요소가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쓸 때는 일별 자료니까요. 그죠? 일별 자료에서는
기온, 강수량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니까 이 네 가지 탭에서 이제 조건을 맞추어서 최종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3월 중 가장 많았던 어떤 강수량을 한번 쭉 볼게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달이네요. 3월은. 아마 3월 1일이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3월 중 가장 많은 1 강수량이고 단위는 이제 밀리미터라고 읽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경우에 굳이 이제 뭐 저기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기출 해설할 때 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일별 자료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요소별 자료나 어떤 이제 평균 기온 여기 보시면 이제 강수량, 신적설, 일조시간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순별 자료는 뭐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의 경우에 이제 그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순별 자료라고 해서요. 뭐 상순, 중순, 하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을 어느 정도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이제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별 자료가 이제 주로 이제 기출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소별 자료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순별 자료에 해당하는 것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제 클릭해 보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이제 1번 영상 녹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입니다. 다음 유형은 가로 세로 정보 검색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네이버 어학사전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30점에 3문제, 총 90점이니까 6번 유형, 그러니까 가로 세로 정보 검색의 경우에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점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세로 문제.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따옴표 내용이 자, 작은 따옴표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항상 이 유형에서는 그대로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뭐뭐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도 검색은 될 거예요.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우리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미 그 따옴표 안에 이 내용을 설명한 말이 다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괴발, 개발.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갑니다. 괴발, 개발. 총 4글자죠. 자, 그럼 이제 아이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